안녕하세요. 아문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가족이나 친구 또는 연인, 부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음으로써 세상에서의 내 입지가 더 단단해지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이러한 일은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3차원적 시각에서는 너와 나는 분명히 뚜렷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의 차원에서는 너와 나라는 것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나 방향성만 다를 뿐 누군가가 상처를 입었다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여태 없었습니다. 우리의 도덕이라는 것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좀 더 삼가고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도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훌륭한 덕목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매번 그렇게 타인을 상처 입히지 않으려고 내 자신을 오랜 세월 동안 상처 입힌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소위 말해서 굉장히 지식이 많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하신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오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냥 제멋대로 조금은 기분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치매가 덜 온다고 하죠.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요구에 늘 부응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현역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때가 되어서야 자기 자신 안에 있던 그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 쌓아온 자기 자신과 자기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무엇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몸은 또 우리 뇌는 그러한 충돌을 감당하지 못하고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또 상대방을 헤아리느라 나 자신에게도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둘 다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불가에서 오래도록 내려오는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큰 스님이 대중들을 모아놓고 절 마당에 모아두고요. 짝대기로 절 마당에 큰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원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주장자, 지팡이죠. 지팡이로 30대를 맞는다. 그리고 원 밖에 있는 사람도 30대를 맞는다. 자, 그리고 헤쳐 모여 그랬습니다.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 안에 있어도 30방, 원 밖에 있어도 30방.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넌센스를 잘 못 풀 겁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어도 30방, 바깥에 있어도 30방. 몇몇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원 위에 그려놓은 그 선 위에 선을 밟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이 첫 번째로 도달하는 대부분의 해답이죠. 그러나 큰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 안에도 들어가고 밖에도 들어가니 합이 60방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나은 진짜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을 지우는 겁니다. 그려놓은 원이라는 그 전제 조건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 안도 밖도 사라지죠. 이 화두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에 대한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너와 나를 나누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또 나누고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조차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도 나도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너도 나도 스님에게 30방을 맞기 싫다면 우리는 그 원을 지워야만 합니다. 너와 나의 경계, 그것을 지워야만 합니다.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제 방식으로 조금 더 설명을 추구하자면 우리 모두는 이 70억의 인류는요, 하나의 나무와 같아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리고 각각의 너, 나, 그 사람, 그녀, 또 다른 누구,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어 있죠.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 나무의 모델을 보면 뿌리에서는 다 한 몸입니다. 그러나 이 가지 끝에서는 서로가 한 몸인 줄 알지 못합니다. 한 몸인 줄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설명을 듣거나 책을 본다고 해서 이해가 될까요?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의식이 이 가지가 아니라 뿌리로 내려가 보는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제 뒤에 이 만다라 형상의 그림이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심에서 이 바깥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기 바깥에 보면 꽃잎 모양으로 이렇게 있죠. 이것이 모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우리의 모습이 원래 한 뿌리에서 났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중심으로 가야만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명상가들이 또는 철학자들이 이 중심의 실체에 대해서, 이 중심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는 이 중심으로 내가 가는 길은 무엇인가, 또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설명을 해오고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가장자리에서 중심 또는 이 가지에서 뿌리로 갈 수 있는가? 이 가지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또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운가, 그렇지 않은가, 또는 좋아했다가 싫어졌다가,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너무나 다투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오늘 나의 생활을 위해서는 또다시 그 사람을 만나기도 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니 이 두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서 네 가지 고통이 있다고 하죠. 내가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는 고통, 구부듣고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하는 고통, 에별리고라고 합니다. 꼭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건이나 명예나 다 마찬가지겠죠. 또 하나는 원증회고라고 해서 내가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야 하는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하는 고통과 미운데 만나야 하는 고통,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느껴온 바에 의하면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하는 고통보다 싫은데 만나는 고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하고 싶지만 못하는 일보다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이 더 많다는 거죠. 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 원의 가장자리에서 중심으로 가는 방법, 이 나무의 가지 끝에서
뿌리로 가는 방법. 어찌 보면 아주 쉽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관념들, 특히 고정되어 있는 관념들을 내려놓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가지에서 이 가지로 점프할 수 없습니다. 교류는 할 수 있지만 엄지손가락이 검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의 손이었다는 것. 그럴 때 이 손가락의 개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손이었다라는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가지를 이루고 있는 자, 에고라고 하죠. 그 에고가 중심을, 뿌리를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자신을 다 내려놓아 버리면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겠죠. 이것이 명상에 관해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하고 있는 오해 중에 한 개인데요. 내가 이 뿌리를 맛본다 또는 가장자리에서 중심을 맛본다 라는 것은 현실을 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뿌리로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가지들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나로 돌아왔을 때 좀 더 넓은 시선으로, 좀 더 넓어진 세계관, 인간관, 어떤 견해, 그런 것을 통해서 경제활동, 사회활동 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교제, 이 모든 것이 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쉽죠. 그래서 나를 고집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라거나 내 생활을 포기하라거나 또는 현실을 도피하라거나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근원을 알고 나서 무엇보다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더 잘 이해하고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듯이 또한 상대방 역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지가 검지를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엄지가 뿌리로 내려가서 검지를 이해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라야 너를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서 나를 상처 입히는 일이 중단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이러한 상태에서 너를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서 나도 상처 입지 않겠다. 그래서 내 멋대로 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죠. 나는 내 멋대로 해서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죄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나도 너도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는 상대의 몫이고요. 나는 이 중심으로 돌아가서 너와 나를, 그 뿌리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설명과 오랜 시간의 강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관점을 설명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삶 속에서 늘 마주치는 이 딜레마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보시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방식을 이해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갖추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 순간부터 분명히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뿌리로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남을 배려하는 그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삶이 더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힌트를 하나 얻으시고, 또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다음 동영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타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았고요. 여기에는 제 언어에는 아시다시피 어려운 언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려운 단어에서 또 일반인들이 쓰지도 않는 철학적인 어떤 용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 그 근원을 제대로 밝은 눈으로 살피는 것, 바로 그것이 철학이 되고 또 명상의 길이 되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 짧은 이야기가 조금은 위안이 되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